고종이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지들이 여기 또 같이 심어져 있는데, 당시에는 뭐 외세의 침입이 너무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외세에 의해서 조선 이제 대한제국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시대여서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예. 내용을 다 보니까 네. 그 최익현 선생님 시절 네, 그때에 비해서 그래도 네. 많이 그래도 조금은 예, 많이 받아들여지는 네. 그러니까 그 근대화를 좀 받아들여지는 그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최익현 선생님 때는 아예 뭐 계속 그 조선을 지켜가자 그렇죠. 그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보니까 네. 조금은 조금은 좀 이렇게 열린 사고들이 좀 네. 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병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제 의로르자, 의로운 병사예요. 외적의 침입으로. 근데 저희가 의병 하면은 뭐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있었고요. 뭐 병자호란 때뿐만 아니라 뭐 몽골 침입 때도 우리가 삼별초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의병의 역사만 따져도 뭐 1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라가 어려울 때 이 국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단일 민족이다, 하얀색을 많이 입는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좀 사고도 있기도 하겠지만, 조금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좀 독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 좀 이렇게 팔 걷어붙이는, 뭐 예를 들어 뭐 IMF 때 금모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국민한테 이걸 어떻게 바라냐. 그리고 IMF 그 차그 뭐 그런 거를 2년 반 만에 어떻게 갚느냐. 10년, 20년이 돼도 못 갚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서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듯이 이 우리나라의 이런 의병 역사는 저는 좀 이렇게 길이길이 참 이렇게 전시관을 꼭 지어서라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날로, 그래서 의병의 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죠. 감정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비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고 사실 각계각층의 여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병들은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직급을 받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우리 중랑구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동대문구 자료 뭐 이런 거를 기록하고 이런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제가 한 사람의 의병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어깨를 조금 이렇게 고쳐 세우고 제가 너무 기운이 없거나 이럴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병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뭐 그냥 주변에 널리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의병으로 스스로 활동을 하고 팔 걷어붙이고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거, 그리고 그냥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일에 나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한말의 의병들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36년의 그런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를 그나마도 그 의병들에 의해서 그나마 36년으로 끝났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100년, 2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경문입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죠. 군사행동을 하는 요결은 뿔뿔이 흩어짐을 피하고 일치 단결하는 데 있다. 전국 각도의 군사를 통일하여 홍수가 둑을 무너뜨리는 기세로 서울 지역에 박혀있는 외적을 쓸어버린다면 전 세계를 차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얽혀 있는 문제는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의병이다 보니까 창의를 하는 거죠. 스스로 의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경문을 돌려서 우리 이런 이유로 일어났으니 우리 다 같이 하나의 힘으로 모아주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웹자부를 갖다가 뭐 돌리기도 하고 현수막 SNS에서 플래시몹을 제안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의 문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뚝을 무너뜨리듯이 이 서울 지역에 박혀 있는 외적들을 다 쓸어버리자, 이런 말들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에 조선을 이제 외교권까지 다 박탈한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경문으로서 되게 중요한 문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3도 창의군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가장 높은 이제 총대장의 이인영과 그다음에 군사장의 허위, 그리고 관동 지역, 호서 지역, 그다음에 교남, 그다음에 진동, 그리고 관서, 관북 이렇게 해서 관북은 그냥 그 동명이인이시죠? 전봉주 전이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나눠져서 그 지역의 대장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이제 몇백에서 몇천 정도가 돼서 그 지금 단위가 둘레 여섯으로 되다 보니까 대략 3만 명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는 이제 뭐 군대를 해산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국 단위로 모인 큰 규모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석은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대구시가 세워놓은 허위 선생에 대한 순국 기념비. 아까 1908년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고초를 받다가 돌아가신 그 왕산 허위를 갖다가 기리는 것으로.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구미에 왕산 허위 선생의 기념관이 있네요. 그래서 꽤 커 보이는데. 예. 저희가 구미라고 하면 대구랑 가까우면서 그렇게 조금 부도시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실 조금 허위 선생 기념관으로 이 구미 쪽에 이제 이 대구 쪽에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모여 있다 보니까 많은 큰 기대를 사실을 하고 갔는데 그 기대에 이 범에서 이 허위 선생을 그래도 기리는 기념관이 구미에 있어서 저는 뭐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방문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허위의 집안분들이 14분이세요. 이 14분이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뭐 허형, 허필, 허종 해서 14분의 흉상이 전부 다 이렇게 그 공원 내에 세워질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 흉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으로 이제 있지 않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그 왕산허위와 또 관련된 13도 창의군탑 잠깐 보실 텐데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서도 이 13도 창의군탑이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이제 국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조금 기리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탑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죠. 국가 현충 시설. 우리 중랑구는 뭐 딱히 현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 13도 창의군탑이 국가보훈처 관리 이제 하는 모습인데,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13도 창의군탑 위치는 우리 망우로라고 제일 중요한 망우리 고개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구리로 넘어가는 쪽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가는 망우 저류조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저류조라고 하는 말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비가 많이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 이 망우산이나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꺼번에 거기서 3톤가량을 받아서 이제 이후에 날씨가 조금 맑아지거나 괜찮을 때 서서히 그 3톤의 빗물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 위쪽에 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 옆에 지금 13도 창의군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1991년도에 뭐 당시는 아마도 해방 뭐 몇십 주년, 뭐 광복 몇십 주년, 뭐 이런 식의 행사가 거의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1년 당시에 동아일보사에서 전국에 남아있는 이제 이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이름 없는 분들을 기리자라고 하는 곳에서 자리를 찾아본 곳이 어디냐면 13도 창의했던 그런 의병들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찾던 와중에 그 위치가 현재 그 동원초등학교랑 그다음에 그 이화 미디어고 주변 쪽 자리였어요. 집결지였죠? 예, 집결지라고 하는 곳이. 네. 예, 그래서 일명 망우리고개.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중랑구지만 당시 1907년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 땅이었어요. 경주에도 양주 땅에서 그래도 이제 서울 쪽으로 그래도 들어오는 가장 그래도 조금 가까운 지역이 망우리고개 쪽이어서 그쪽에서 집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려고 동아일보사에서 조금 의지를 가졌었는데 이미 학교가 다 들어서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야기가 됐던 게 당시에 이제 신설구청이었던 중랑구청에서 이 저류조공원 쪽에 이 자리가 그래도 조금 사람들하고도 좀 많이 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자리도 좀 넓어서 네. 좀 어떤 기념탑을 세우기에 좋지 않겠냐 해서 이곳을 이제 지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네. 집결했던 그 장소는 아니지만은 네. 인근에 탑을 세울 만한 장소로 이제 적당하니까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의군 탑에 1907년도에 경기도 양주 땅이었던 이 망우리고개에서 이제 집결하고자 했던 그 의병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저희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보면은 13도 의병, 13도 창의군 관련해서 이제 디오라마라고 해갖고 네. 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모습이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병들이 일본군들이랑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양쪽에 있다면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네. 게 동대문 그렇죠. 들어가려고 했던 동대문이란 거죠. 동대문이고 옆에는 이제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장면을 이제 멀리 망우리 쪽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이렇게 모였겠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어떤 입체적인 모습으로는 거기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의병활동을, 구한말의 의병활동을 잠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1895년 그 을미사변,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시해당하고요. 예, 잃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의병 활동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면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리우는 1905년에 다시 한번 을사의병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이 이제 퇴위되는 1907년에 아주 대규모로 의병 활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도 창의군이 일어났지만 이 1908년까지 이 의병들을 어떻게 보면 일본 자체에서 막 대규모 토벌을 시작해서 1908년 9년에 이 토벌에 지친 이제 독립군들이 만주로 이동하게 되면서 거의 조선이 2년간은 일본에 의해서 의병 토벌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이때 잡혔던 의병들이 전부 다 서대문 형무소에 다 갇히게 되면서 대략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부터 시작해서 10년간, 만 10년간 독립운동이 거의 씨가 마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 눈에 띄는 게 없었던 이유는 의병들이 다 잡히거나 죽거나 아니면 만주나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1919년 고종이 이때 퇴위되셨던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시고 고종의 인산인, 그러니까 국장일날을 기념해서 이 만세 운동을 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기초가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먼저 28 독립 선언문이 이제 먼저 되고 그 독립 선언문을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서 그것이 이제 3.1 만세 운동으로 번지면서 1919년 1년 내내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또 중요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또 만들어지게 되고